두 번째 발표는 신철균 강원대학교 교육원장님이시자 자유전공학부 교수이신 신철균 교수님께서 자유무전공의 진로교육 체제와 조직 거버넌스 어떻게 가져가야 하나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좀 전에는 교양교육원장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새 갈아탔습니다. 네, 강원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로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네,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남대, 서울대, 강원대 학생들 함께 해줘서 너무 기쁘고요. 또 함께 교수님들 해줘서 이 자리가 상당히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강원대 사례를 많이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강원대보다 또 먼저 시작한 서울대도 있고 전남대도 있고 이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그분들의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자전학부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그런 것을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주로 진로 교육 체제, 거버넌스 이런 쪽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사실 쏠림 현상이라는 것도 간단치 않은 문제이고요. 진로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정답은 마땅히 없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면 또 그것이 우리의 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제 앞에 좀 자유전공학부, 무전공학부 하면 어떤 질문들이 떠오르는지 그것과 함께 필요성을 얘기하고요. 강원대 사례와 함께 앞으로의 방향, 과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유전공, 무전공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사실 무전공이란 말은 교육부 주도의 어떤 드라이브 거는 이런 것이고 자유전공은 고유의 서울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운영하고 있는 4개 대학 중심의 여러 대학의 체제 이것을 사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향후에는 자유전공과 무전공이 막 섞여서 뭐가 뭔지 사실 모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개념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 질문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자유전공학부를 운영해야 되냐라고 하는 실질적인 것도 있지만 자전학부의 학생으로 성장이 되면 이 학생들이 사회에 기여할 것인가 라고 하는 되게 근본적인 질문인 거죠. 저도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에 대해서 애착을 갖지만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우리 자전학부 학생들이 다 전공보다 아니면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와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면서 사실 교육을 합니다. 많은 교육자분들이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려면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 것이냐 여러 것들이 필요할 텐데 사실 한 번에 되지는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또 대학은 또 상당히 느리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쏠림 현상에 대한 부분, 학문 생태계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밑에 있는 저는 이것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전학부 진짜로 할 거냐 모양만 낼 거냐 교육부가 돈 주기 때문에 지금 잠깐 할 거냐 아니면 진짜로 필요하다고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 없이 운영되면 저는 고민을 안 하는 대학 고민을 덜 하는 대학은 나중에 큰 쓰라림을 맛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몇 가지 이제 좀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건 한동대입니다. 왼쪽 그래프, 오른쪽 그래프는 뭘 얘기하냐면 한동대 학생들이 한 10년 동안 어떻게 복수전공과 계열 간의 조합을 했냐라고 하는 것인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인접 학문들 예를 들면 경제학을 했으면 복수전공으로 경영학 사학을 했으면 철학 이 정도의 복수전공을 하다가 점차 경영학을 했다가 사학을 복수전공을 한다든지 이렇게 단과대를 넘어서는 또한 오른쪽 그래프는 인문계열을 한 학생들이 자연계열을 한 복수전공을 하는 연계전공을 하는 이런 학생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건 대학에서 시켜서 한 게 아니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겁니다. 결국에 우리의 학생들은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학문을 융합적으로 자유롭게 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것은 미국에서 1960년대부터 어떤 직업들이 나왔냐, 살아남았냐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예측하다시피 창의적이고 함께 협력해야 되는 그런 직종들은 살아남고 단순 사무직들은 사라져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공부와 어떤 교육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네, 이것은 아까 이제 대학의 어떤 전문성 얘기했지만 과거의 대학에서 주는 전문성, 전공에서의 주는 거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맨 우측에 있는 것처럼 범용 능력이라는 것이 상당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든 어떤 사회에서도 적응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찰스 다윈 같은 경우도 가장 뛰어난 종은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종이다. 힘센 종이나 지능이 뛰어난 종이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는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범용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다양한 변화 속에서 위험 속에서 살아남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학에서 고민을 해야 되고 우리가 학생들은 또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자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정확히 정리를 해보자면 자유전공의 어떤 교육적인 필요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고등학교 때까지 사실 많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못하고 살아옵니다. 우리나라 교육 체제의 문제상. 그런데 어떤 갭이어로서 내가 어떤 전공과 어떤 진로를 갈 것이냐 이런 갭이어는 미국에서도 또 아일랜드에서도 영국에서도 다양한 이름으로 이렇게 완충제 역할을 하면서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사이에서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뭐 재수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사실 이런 역할을 잘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유전공학부가 이런 갭이어의 역할을 하면서 학생들의 진로 탐색에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의 전공만이 아니라 다양한 전공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그런 시야를 넓히는 것을 자유전공학부에서 배운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기본 전공의 어떤 체계에서는 우리 울타리에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전공에 눈을 돌리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할 수도 있는데 자유전공은 어차피 이런 융합적인 소야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다양한 것들을 맛보게 할 것이냐 자연스럽게 이런 다전공 탐색에 대한 기회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어떤 밀집된 연결만이 좋은 게 아니라 친한 사이만이 아니라 느슨한 관계 옛날에 만났던 친구 그리고 다른 전공의 학생들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받고 직업을 구할 때도 그것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트워크 이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 것을 통해서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은 여러 전공에 펼쳐 있기 때문에 이런 느슨한 관계망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네. 얼마 얘기 안 하셨는데 벌써 막 열이 막 올라오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정리한 것은 이제 기존의 전공 체제를 좀 분리해 보자면 하나에 정착하는 것이냐 아니면 유목하는 형이냐. 저는 러닝 노마드란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끊임없이 배우면서 유목민처럼 생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이 이런 것을 배울 수 있겠다, 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교육 커리큘럼도 기존 전공은 전공 교수가 딱 짜여져서 타립형으로 이렇게 이뤄지지만 자유전공학부는 학생 설계 전공과 함께 자립형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를 함께 통섭하고 융합하는 형으로 이뤄진다라는 차원에서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떤 사회가 변화됐고 운영 체제가 어떠한지 그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이제 강원대 자유전공학부 그런 운영 체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이제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쫓기니까 조금 불안하네요. 네. 좀 빨리빨리 스킵하면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초반에는 보다시피 이렇게 약간 좀 굴곡이 있죠. 왼쪽은 춘천 자유전공학부고 우측은 삼척 자유전공학부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서 학생들을 정원을 줄이고 늘려야 될 때 자유전공학부는 사실 그러한 기재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5명의 전임 교수들이 있고 겸임교원이 있고요. 또 자문교수의 20여 분을 두고서 학생들의 어떤 전공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전공학부는 좀 특이하게도 교양교육원 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양교육원장이 자유전공학부의 어떤 행정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부분이어서 좀 독특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진로교육 모델 부분은 이제 강원대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입학을 하면 2학년 올라갈 때 일반적인 학과를 선택하는 학과 진학형과 2학년부터 학생 설계 전공을 붙여서 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부터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자신의 브랜드, 자신의 라이프를 디자인하는 것을 이제 좀 추구를 하면서 학생 주도적인 교육, 그 다음에 융합과 연결, 문제 해결 역량 이런 부분들의 키워드를 가지고서 우리가 교육과정과 비교과를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뭐 하나하나 설명하면 끝이 없는데요. 일단은 좀 초반에는 그런 관계 적응 이런 쪽에 상당히 이제 좀 신경을 쓰고 후반에는 좀 학업 적응과 또한 이제 진로 설계 그 다음에 학과 선택 이런 쪽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에는 꿈 설계와 이제 전공 설계를 통해서 학생들이 다전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또는 뭐 학생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약 12학점을 이제 학생 설계 전공 학생들이 수강을 하는데 전공 설계, 주제 탐구 세미나, 창의적 문제 해결 방법론 이런 것을 통해서 융합과 연결, 문제 해결 방법 이런 부분들을 습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 설계 전공들 부분은 조금 스킵하면서 넘어가고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강원대 자유전공학부 올해 처음으로 학생 설계 전공을 했는데 9명의 학생들이 지금 참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성과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게 이제 뭐 성과라고 얘기가 하기가 조금 이제 뭐 과정 중에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진학 현황 부분인데요. 진학 현황 보면은 그 이제 학생들이 상당히 그 교차 진학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의 계열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열로 또 교차로 아까 한동대 보여줬듯이 그런 부분들을 이제 관심을 갖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많이 진학하는 학과들은 보면 뭐 행정학과, 경영학과 이런 쪽이 미디어학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문 쪽이 있고요. 자영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 컴퓨터공학과, AI 융합학과 이런 과들로 많이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완전하게 다양한 학문으로 가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19년에 29개 학과, 20년에 31개 학과, 21년에 35개 학과 이런 식으로 상당히 좀 폭넓게 진학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도 탈락률이 사실 뭐 이슈가 되는데요. 특히 이제 자유전공학부에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유지하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있는데 좀 다행스러운 것은 2019년, 2020년 해서 한 13%까지 올라갔다가 2023년은 9.8% 정도까지 좀 이제 내려온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만들면서 학생들이 예전에는 이제 강원대에서 그 학생 설계 전공을 한 학생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전공학부에서 이런 것들을 해낸 것들은 학생들이 용이하게끔 만들어낸 것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2학기에 아까 전공 설계 과목과 함께 융합 학생 설계 전공 공모전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비교과 이런 부분들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학생들 사진을 허락 없이 막 썼습니다. 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과제 부분은 이제 뭐 사실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교양교육원에 있다 보니까 하나의 어떤 단과대나 독립 조직으로서의 모습이 좀 약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노력은 하지만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그런 자기의 인생을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디자인,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학생들의 정원이 상당히 이제 좀 유동적으로 됐기 때문에 이것을 안정화해내는 것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학사제도 부분들이 여전히 이제 좀 허들들이 있습니다. 특히 1학년 학생들이 이제 자유전공 때 1학년에 좀 폭넓게 교양을 듣고 싶은데 그리고 탐색을 하고 싶은데 1학년, 2학년에 어떤 기본적인 이수 과목들이 위계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반드시 그걸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부담감을 낮추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강원대 같은 경우는 전공 학생들이 먼저 수강 신청을 하고 그 외에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하다 보니까 자유전공 학생들이 내가 듣고 싶은 과목들, 전공에 해당, 자기가 2학년 전공으로 할 과목들에 대한 수강 선택이 좀 편이 되지 않는, 동등한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헤쳐나가는 것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뭐 학생들의 설문조사 부분들은 자료집을 참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조금 이제 정리를 이제 해나가면서 이제 앞으로의 좀 방향과 이런 것들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유전공 학부의 어떤 성과와 과제, 이런 것들 우리가 좀 고민을 할 수 있죠. 되게 완고한 대학 교육 조직에서 좀 유연한 학사 조직으로 또 학생 중심 교육으로 바꿔내는 역할, 이런 것들이 자유전공 학부의 성과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한계는 여전히 탁과보다 좀 높은 중도 탈락률이라든지 학생 수에 비해서 교수 수가 적은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밀착 교육의 한계, 이런 부분들이 한계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좀 과제 부분인데요. 자유전공 학부가 잘 이제 운영이 되려면 학내에 학사 지원 체제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공 탐색 교과 필수 이수제. 그래서 강원대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뭐 전공 탐색, 전공 설계,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나가는데 어떤 꿈 설계와 기초 교양, 또 희망 전공 수업이 잘 어우러질 수 있게끔 학생들이 그 교육 과정을 짤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손동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학생들의 어떤 밀착 지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적응과 진로 비교과 프로그램에 필요한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적응할 때 요 3대 행사라고 제가 했는데, 신입생 환영회, 입학식, 개강총회 때 학생들이 서로 친하게 해서 아까 말한 생활 공동체를 잘 이루게 해 나가는 역할을 에는 다양한 진로 탐방과 여러 학과들의 선배들의 진로 멘토링,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뭐 전공 탐색에 대한 어떤 지도 교수의 도움, 그리고 수강 신청 지원 시스템. 왜냐하면 학생들이 다양한 수강 신청을 하려면 어떤 수업이 어떤 전공이 열리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런 맛보기 동영상조차도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학내에서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쿄 공대 같은 경우는 이런 교육 과정을 지향점 세우기 프로젝트, 뭐 이렇게 커리큘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회를 기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해 나갈 수 있게끔 커리큘럼을 좀 종단적으로 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전공이 1학년 때만이 아니라 2, 3, 4학년 때 어떻게 학생들이 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거버넌스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무전공 부분이 그냥 단과대 내에서 소수로, 아니면 되게 독립적으로 소외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런 교육 조직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부 대학으로서 뭐 성균관대처럼 이렇게 하는 모델, 또 서울대도 요즘 추구하고 있는데 그런 모델도 필요하고요. 아니면 이제 서울시립대처럼 교양 융합 대학으로서 융합과 교육이 어우러지는
부분으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학교의 구조와 상황에 따라서 맞게 해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력과 공간, 어떻게 보면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고 필수적인 건데 새롭게 생겨나는 자유전공과 무전공에 이것이 제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립대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냥 다른 과에서 빼서 그냥 겸임교수 형태로만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유전공, 무전공이 잘 되려면 애착을 가진 교수님과 어떤 학사 행정 조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생회 세우기. 네, 강원대 자유전공도 처음에는 상당히 힘들었는데 자유전공 운영위원회 학생회가 조금씩 자리를 잡으면서 상당히 학생들이 그래도 적응하고 또 선배와 관계 맺는데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1학년 학생회뿐만 아니라 선배들의 어떤 총학생회나 단과대 차원의 것을 돼야지 학생들의 생활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입학 전형 부분도 뭐 정시로만 이제 운영하려고 하는 대학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정시는 이탈률이 상당히 많고 점수 1점으로 좀 더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다 보면 자유전공에서 또 다른 대학으로 또 이렇게 가려고 하는 대학 학생들이 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학 전형을 고민할 때도 이런 정시보다는 수시나 학종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앞에서 제가 이제 질문 드린 걸로 다시 돌아가는데요. 자유전공, 무전공은 학생과 대학 사회에 도움되는가라는 질문인데 우리가 이거를 단순한 입학, 어떤 고기잡이식의 관점이 아니라 어떻게 회복력이 있고 능동적인 학생들로 키울 것인가라고 하는 성장 관점으로 좀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서울대에 있었던 장대익 교수 같은 경우는 무전공 입학제의 본질은 역설적으로 무전공 입학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사실 계속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은 소외나 격차 이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학생들에 대해서 좀 촘촘히 지도하고 탄탄히 지원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응원하고 늘 격려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정서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행정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당근 마켓의 인사 담당자가 했던 말인데요.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질문하는 게 너 뭐 하고 싶어? 라는 질문을 던진답니다. 그건 뭐냐면 계속 하고 싶고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사람을 뽑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습 곡선이 이렇게 계속 정체되는 학생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올라가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기업에서도 요구하는 인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자유전공학부가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학생들 키워나간다면 우리 학생들이 잘 성장하고 이 사회에 있어서도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너무 자유전공학부를 소수의 의존적이고 다른 학과가 있어야지만 생존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 학생들이 잘 성장할 수 있게끔 끊임없이 교육적인 관여를 해야겠죠. 경영, 뭐 컴공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계속 바라보게 하고 접촉하게 하면서 학생들이 다양한 시야를 가지게끔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 교육의 어떤 생태계를 왜곡하는 자유전공학부가 아니라 대학 교육 생태계에 활력을 미치는 그러한 자유전공학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인데요. 우리 자유전공학부 학생하고 인터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유전공학부는 자유롭게 외롭고 그러기에 자기주도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전적인 경우가 많고요. 또한 내가 여기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밑에 써 있듯이 세상은 변하고 있고 하나의 직업만으로 살 수 있는 시대는 아니고, 그리고 너가 생각하고 추진하는 그 방향, 이런 것들이 결국에 옳다라고 하는 지지와 다양한 관점의 섭렵,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 자유전공학부의 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전공학부가 이제 지금 무전공이란 말과 함께 엄청나게 확장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교육부에서 드라이브 거는 것을 통해서 기존에 잘 운영되던 대학도 그 이후에 후폭풍이 불어친 이후에도 잘 갈 수 있을까, 이런 사실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유전공학부 무전공에 대한 교육부의 정책, 이런 것들도 좀 수정이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외적인 변화,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하겠지만 우리 자유전공학부 식구들, 교수와 학생, 어떻게 이 방향성을 가지고 길을 만들어 갈 것인가, 또 학내에서 머리를 맞대면서 함께 우리의 어떤 해안을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말씀드려 놓고 보니까 뚜렷한 건 없고 고민이 되는 지점들을 많이 늘어놓은 것 같은데요. 네, 나머지 토론과 또 여러분들의 질문을 통해서 계속 그 방법과 길을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